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가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준공은 사실상 도로로 얌체같이 받아가지고 방관하고 있는 지자체 덕분에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해제돼서 분쟁이 생긴 토지는 지자체가 보상 등으로 공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법정도로이므로 이 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시까지 예정도로가 완성되지 못하면 건축법 기준에 맞는 통로가 있으면 된다고 건축행정길라잡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노유자 시설의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허가한 후에 준공 시에 예정도로가 완성되지 않자 노유자 시설과 같은 소유자인 6m 포장된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여 준공하면서 그 현황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못한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학교 후문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금 너비가 6에서 8m 정도 사실상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를 타고 저 밑에 있는 4차선 도시계획 시설까지 연결되는 6에서 8m 도로가 있습니다. 시가 포장하고 지하에다 공공시설을 매설하는,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는 그런 도로죠. 그 도로 왼쪽에는 지금 노유자 시설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6m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창고 허가를 해 주었다가 창고 허가를 취하고 다시 다가구 원룸을 허가 신청하자 6m 도로가 사유이므로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6m 포장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황 도로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즉 그 현황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 인허가 서류를 정보국에 요청을 하면 그 현황 도로의 공공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도로는 소유자가 학교시설 진입로로 스스로 제공한 공공시설이고 몇 년 후 이곳이 학교 정문 출입문에서 후문 출입로로 바뀌었지만 이 도로가 폐도되지 않고 현재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현황 도로로 대형 노유자 시설이 준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밑부분이 도시계획시설 4차선 도로고요. 이 빨간 선이 85년도에 이 사립학교 후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용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도로였던 거죠. 이 공사용 도로가 포장이 되고 지하에 공공하수관로가 매립되고 지자체가 거기에 뭐 노유자 시설 주의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 관리해온 그런 도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사립학교를 준공하거나 개교를 할 때, 건축물 허가를 할 때 이 도로를 건축법도로 지정을 했어야 하고 또 그보다 몇 년 후에 노유자 시설을 허가 신청을 하면 이 도로를 건축법도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도시계획 예정도로, 반대쪽에 있는 예정도로로 허가를 받았고 준공은 이 도로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준공은 허가받은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허가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준공 때는 진입로만 있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준공 때 예정도로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이 6m 사실상 도로를, 현황 도로를 건축법도로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이 현황 도로는
학교가 개교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지자체가 포장하고 지하에 공공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스스로 제한된 공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 허가에서도 이 현황 도로로 건축 허가를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준공 때 말입니다. 설사 학교 부지와 진입로 부지, 노유자 부지가 동일 소유자이고 현황 도로 구조 및 너비가 건축법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건축 허가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에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때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옥의 지정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법 45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라고 돼 있죠.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 지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44조에 접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건축법 도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아서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라고 지정을 하라고 법제처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계속 사실상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현황 도로로 허가 및 준공받은 여러 건축물이 있는데 그때 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정보 공개 청구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준공된 후에 이 현황 도로로 학교 건축물의 허가가 계속됐을 겁니다. 이 학교 및 노유자 시설의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계속 현황 도로로 존재한다면 이 학교 및 노유자 시설은 적법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지금이라도 이 학교 및 노유자 시설의 불법을 치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의 오른쪽에 정문이 있고 왼쪽에 후문이 있는데 사립학교가 개교할 때는 이 후문이 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2차선,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후문으로 임시도로가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로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현행 건축물이 불법이면 그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합법적인 건축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웃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허가청은 그런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지자체에 항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28조 2항에 따라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 건축법 44조 1항 1호가 적용돼서 강화된 접도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가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m 이상의 건축법 도로, 6m 이상의 건축법 도로는 감옥의 법정도로, 남옥의 지정도로잖아요. 그 지정돼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건축물 도로관리대장에. 자, 그래서 이 건축물은 2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불법인 겁니다. 그런데도 학교와 노유자 시설이 진입로 때문에 불법일 수도 있는데, 노유자 시설과 사실상 도로 소유자가 같다면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그리고 준공 시 이 사실상 도로가 공도로 지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지금 그 현황도로 소유자와 지자체는 협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5번째,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 지자체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지만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 소유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서라도 공도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이런 현황 도로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 조례도로로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이 지자체 건축 조례가 정한 현황 도로의 종류에 신청할 근거가 없다면 이번에 조례 도로도 신청해보는 겁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제31조 지자체 건축 조례입니다. 도로 지정. 법 제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새마을 사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 인하여 개설된 통행로. 2. 주민이 공동으로 개설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 3. 5세대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 또 5세대 이상이 20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행로. 그러니까 여기서 5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건물은 한 세대밖에 안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설과 노유자 시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5세대의 이 규모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니까 이 지자체 조례는 결국은 5세대 이상의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할 때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 조례도로 지정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다고 하면 조례도로라도 개정을 해야죠. 왜? 이 도로는 분명히 학교 시설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지자체가 유지 관리해온 도로이고 또 2000제곱미터가 넘는 노유자 시설의 지금 진입로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썼거든요. 30년 동안 노유자 시설에서. 그렇다면 이 도로는 도로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례가 기준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야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학교라는 도시계획 시설이 준공되면서 왜 그 진입로를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임시도로로 하지 말고 1985년에 여기까지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동일 소유였거든요. 적어도 도시계획 시설로 포함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도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노유자 시설의 진입로인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폐지되면서 현황 도로를 그러니까 이 도로를 노유자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했다면 그때 노유자 시설 허가 또는 준공 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연접한 대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시설 및 노유자 시설이 허가될 때에 이 현황 도로는 반드시 건축법 도로라는 공도가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국토부 등 중앙행정부는 다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공도로 만들 책임이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으로 분쟁이 있는 이런 현황 도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이 현황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동안 이 현황 도로를 이용해온 기득권자인 주민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 채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불균형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건축도로에 의한 건축법 도로 지정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허가청이 주민을 위해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 잘못이라면 허가청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면서라도 이런 분쟁이 있는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도, 그리고 감사원 등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잘못을 감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감사원도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